풀어볼게요. 맞은 것도 한 번씩 봐, 얘들아. 진훈이도 같이 봐라. 어, 직사각형의 넓이를 이 두 개의 직선이 3등분한대. 직사각형의 넓이를 직선이 3등분하잖아. 얘들아, 그러면 각각의 넓이가 얼마인지를 이용하는 문제야. 각각의 넓이. 일단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4구 36이잖아. 그러면 3등분 했으니까 여기 넓이가 12이고 여기 넓이가 12이고 여기 넓이가 12이다 하면 끝나는 거야, 얘들아. 그럼 내가 얘의 넓이가 10이야. 이 사다리꼴의 넓이가. 라고 하면 B가 결정 나는 거죠. 해볼게요. 그럼 이제 이 점의 좌표랑 이 점의 좌표를 B로 표현해보면 여 점의 좌표는 4, 플러스 B고 이 점의 좌표는 0, B가 되겠지. 그럼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10이야 해보면 사다리꼴의 넓이니까 2분의 1 아랫변 더하기 윗변 해주면 곱하기 높이 4야. 그러니까 B값은 숫자가 됐죠. 이 순간에 이미. A도 구할 때 얘들아 어떻게 하면 되냐면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얘의 넓이가 10이야 해도 되고 아니면 얘의 넓이가 24야 해도 괜찮아. 얘 넓이 24니까. 그러니까 각각의 넓이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야. 얘 넓이 24다 해볼게. 24는 그럼 이 점의 좌표는 4, 4 플러스 A고 이 점의 좌표는 0, A니까 다시 사다리꼴의 넓이 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아랫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 4 해서 A랑 B값 모두 결정나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넓이를 이용한다 라는 거였고 이게 쉬운데 내가 너희 지금 대부분 맞았는데 굳이 갖고 와서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어려운 문제 할 때 이렇게 풀면 되게 쉬워. 봐봐. 얘 지금 정사각형이잖아 얘들아. 직사각형인가? 정사각형이라고 조건에 주어져 있었어 얘들아. 이거 예전에 피타 할 때 많이 하던 건데 여기서 내가 지금 CD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이 점이 이 점의 좌표를 구하면 끝나. 근데 어떤 보조선 그으면 되냐면 얘들아 이렇게 그어서 얘랑 얘를 합동이다를 써먹어 얘들아. 그럼 엄청 편해져. 뭐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그어서 이 겉에 이 네 개가 다 합동이잖아 얘들아. 뭐 RH라고 할 수도 있고 뭐 SAS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네 개가 다 합동인 거 직관적으로 자명할 거 아니야. 그걸 이용하면 엄청 쉬워져. 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이었어 얘들아. 이 길이가 지금 4고 이 길이가 3이고 이 길이가 5인 직각삼각형들이 다 합동인데 이 길이가 그럼 3이겠지 얘들아. 여기가 별이고 여기가 하트면 별 더하기 하트가 90도니까 여기가 하트고 여기가 별 되잖아. 그래서 얘랑 얘랑 합동이니까 여기 3되고 여기 4되고 여기 3되고 여기 4 여기 3 여기 4 해서 이 점의 좌표 이 점의 좌표가 굉장히 쉽게 나와 얘들아. 이 점의 좌표 말해보면은 7,4가 되겠죠. 이 점의 좌표를 말해보면은 x좌표는 3이고 y좌표는 7이겠지. 그래서 두 점을 지르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둘러싸놓고 네 개가 합동이야 이용해가지고 길이 쓰면 굉장히 쉽게 풀려요. 나중에도 많이 나오니까 잘 기억해놔. 다음 거 해볼게. 너 그려서 조금 상황을 봐줘야 돼. 너무 이렇게 문장으로만 보면은 잘 안 풀리거든. 두 점이 있는데 두 점으로 만든 선분이 이 직선과 수직으로 만나는 점 P에 대해서 이걸 만족한대. 일단 이 선분과 이 직선이 수직으로 만나야 돼, 얘들아. 근데 이 직선이 결정나 있거든? 얘가 결정나 있으니까 얘를 먼저 그려주는 거야, 얘들아, 그냥. 그러면 X축, Y축은 굳이 그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안 그릴게. Y는 2X 플러스 1이야. 그리고 A점을 찍고 5,1이니까 여기 어딘가 있겠지. 좀 찍자. 그래서 선분 AB랑 이 연두색 직선과 수직으로 만난다고 했으니까 A가 이쯤 어디 있는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여기 어딘가 있어, B가. 수직으로 되게. 근데 문제에서 그럼 이 점이 이제 이름이 P죠. 만나는 점을 P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AP 대 BP가 2대1이라고 했으니까 이쯤 있겠네, B가.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보면 선분 AB랑 이 직선이 P에서 수직으로 만나고 PA 대
PB가 2대1이고, 아, 이런 그림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여기서 성질만 하나씩 뽑아내면 돼, 얘들아. 이게 A, B지. 그럼 이제 수직 써먹으면 A랑 B의 관계식 생기고, 얘랑 얘를 지금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얘 위에 있어요 해서 A랑 B의 관계식 생기고 하는 거야. 다시 해볼게. 민우야. 근데 봐야지. 이렇게 해서 다 마무리할 거야. 해볼게. 기울기부터 해봅시다. 이 노랑의 기울기 해보면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니까 기울기. 근데 지금 직교하잖아. 얘 기울기 2니까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어야 돼. 여기서 이제 A랑 B의 관계식 하나 생겼죠. 크로스 해가지고. 자, 그리고 이 P점의 좌표를 내가 해보면 P점은 뭐냐면 A, 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P잖아, 지금. 그러니까 내분점 공식 써, P점. 자, 3분의 크로스 해서 이게 P점인데 얘가 얘 위에 있어요 하면 이제 A랑 B의 관계식 생기겠지. 그래서 이 식과 지나요 한 거 두 식을 연립해서 A랑 B를 구해내면 돼. 그러니까 그려가지고 성질을 뽑아내라 얘들아. 너무 문장으로만 하지 말고. 다음 거 볼게. 자, 삼각형 ABC가 정삼각형인데 처음 A에 대해서 민우야 왜 이렇게 졸릴까? 머리 파마한 거야? 망했어? 그런 거 같아. 저게 원쌤도 파마했어 얘들아. 망했어. 기분 전환으로 머리를 했는데 기분이 나쁘게 전환됐어. 잠깨 졸리 친구들. 자, 정삼각형 ABC에 대해서 한 점 A점이 이거야. 근데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원점과 겹친대. BC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그럼 이제 그려 얘들아. 그러니까 그려야 돼 얘들아. 너 이거 자꾸 막 외워서 풀으려고 하지 말고 그 그림을 상상해야 돼. 여기 2,6이라는 점이 있어. 삼각형의 한 점이지. 얘를 무게중심으로 하는 거야 얘들아 지금. 삼각형 어떻게 그려질까 상상해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네. 괜찮아? 얘가 무게중심이 되도록 좀 이쁘게 그리면 좋겠지? 이런 식으로 되겠네. 그래서 여기가 B고 여기가 C고 뭐 바뀌어도 상관없어. BC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봐 라는 문제로 바뀐 거야. 이렇게 그림이 마음에 안 들지. 이런 식으로 그림 그려놓고 얘들아. 자, 그럼 이제 성질을 찾아내야 되는데 이게 정삼각형의 무게중심이잖아. 정삼각형 내심 외심 무게중심이 다 일치해서 되게 성질이 많단 말이야 얘들아. 얘랑 얘를 그으면 이게 중선이자 각이등분선이자 뭐 그렇게 되잖아. 수선이자 하잖아. 이렇게 되고 이 길이 똑같아지잖아. 그럼 내가 얘들아 이 빨간색의 직선의 방정식 기울기를 알고 있지. 이 빨강이의 기울기가 얼마냐면 3이지. 0,0과 2,6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말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목표인데 얘의 기울기가 그 순간에 나왔지.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직교하니까. 그럼 이제 이 직선의 기울기는 알았고 지나는 점을 알면 되는데 지금 이 점을 내가 H라고 했을 때 H의 좌표가 결정나 얘들아. 왜냐면 무게중심이니까 결국 2대1 쓰는 거거든. 그래서 이 점은 AG를 3대1로 외분하는 점이야 해서 이 점의 좌표를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적당히 얘들아 너 수선의 발 적당히 내려가지고 그냥 풀 수도 있고 봐봐. 쉽게 해볼게.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려 얘들아.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려. 얘랑 얘 1대2 닮음이겠지. 1대2. 그럼 이 길이가 지금 2니까 이 길이 1이야. 이 길이가 지금 6이니까 이 길이는 3이야.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마1, 마3이야. 해서 기울기랑 지나는 점을 식세우면 끝나는 거야. 아니면 외분점 공식 써도 되고. 지금 출제자의 의도는 외분점이었을 거야. 잘 봐. H는 AG를 3대1로 외분하는 점이다. 이게 출제자의 의도였을 건데 그냥 쉽게 닮음을 해서 문제 풀어도 괜찮다. 자, 그래서 이 직선 결정 났어요. 풀어보세요. 자, 다음 그림에서 이 길이 똑같대.
그리고 BC의 중점이 여기 Y축 위에 있대. 이 조건이 주어져 있어, 얘들아. 그때 M을 구해보래. 그러면 딱 봐도 얘들아, 이등변 삼각형이면 무조건 이게 국룰이야. 이게. 지금 이 점이 Y축 위에 있다고 조건이 있어, 얘들아. 문제를 잘 읽어야 돼. 자,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점의 좌표를 H라고 하면 H의 를 내가 M으로 먼저 표현해보면 얘가 Y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0, 마이너스 2M이란 말이야. 그리고 얘들아 이제 직각 쓰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빨강이의 기울기 말해보면 두 점을 지난 직선의 기울기니까 빨강이의 기울기 하고 있어. 두 점을 지난 직선의 기울기. 빨강이 기울기, 얘 기울기 M. 직교하니까 곱하면 마이너스 1 하면 M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M이 결정났죠. 그러니까 이 빨강이 선만 잘 그릴 수 있으면 되는 문제였어요. 문제를 많이 읽었어야 돼. 이게 그림에는 정보가 별로 없고 지문에 정보가 있어가지고 지문을 많이 읽었어야 돼.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자, 뒤에 내용을 할 건데 여러분들 이제 첫 번째 내용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란 내용인데 너희가 이게 좀 생소해 얘들아. 신경 써서 봐야 돼. 원에서 똑같이 하는 거 나오거든 나중에. 일단 테마가 뭐냐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여기서 예를 들어서 해볼게 선생님 예를. 다음에 대해서 설명해보래. 이것의 그래프에 대해서. 얘들아, 이게 결국은 X에 대해서 1차고, Y에 대해서 1차고, 어쨌든 이런 모양이잖아, 지금. 정리를 잘 해보면. 그럼 이런 모양이면 무조건 직선이야, 이거 받아들여. 그럼 이제 어떤 직선일 건데, 어떤 직선일까? 무슨 성질을 가지는 직선일까? 뭐 이게 알고 싶어. 그럼 내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게, K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이 있는지지. 그러니까 관계없이 지나는 점이 있는지가 중요해. 그럼 여기서 내가 전개해서 K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으니까 정리를 해볼게. K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해볼게. 자, 그럼 이렇게 정리해보면, 어, 얘가 0 되는 순간에 x, y를 K값에 관계없이 지나. 봐봐, 내 K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 찾아볼게. 얘는 그럼 이제 빵빵 하면 되겠죠? y, x y 마이너스 2는 0, x, y는 0 해서 연립해보면 뭐 x는 y는 1이 되겠지. 자, 그럼 이게 뭔 말이냐? 지금 이 직선은 K값에 관계없이 1,1을 지나는 거야.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괜찮아? 근데 여기서 봐봐. 이 1,1이 무슨 의미냐면 내가 여기서부터 이제 식을 보면 얘만 따로 놓고 보면은 얘는 0 하면 직선이고 얘는 0 하면 직선이지. 그러면 이 전체 직선은 얘랑 얘의 교점, 우리 연립해서 나온 점이 교점이잖아. 그래서 이 전체 직선은 얘는 0, 얘는 0의 교점을 반드시 지나는 직선인 거야. 이걸 일반화해보면 얘들아 두 직선이 있어. 다른 직선을 이렇게 구별해주자. 자, 두 직선이 있을 때 한 직선에 집중. 한 직선에서 다른 직선에다가 한 직선에서 다른 직선에다가 K배에서 더하지? 그러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는 거야. 봐봐. 하나의 직선에서 다른 직선을 K배에서 더해.
그럼 이것들 얘들아, 얘를 싹 다 정리해보면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으니까 결국은 얘가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조건 직선이란 말이야. 근데 어떤 직선이냐면 얘랑 얘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의 그래프의 기하학적 의미는 이 직선과 이 직선의, 즉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된다. 라는 거야. 다시 한번 다른 방법으로 내가 이걸 납득시켜 볼게, 얘들아. 얘랑 얘의 교점을 m,n이라고 해볼게요, 얘들아. 얘랑 얘의 교점을 m,n이라고 하면 얘가 지금 얘랑 얘의 교점이라고 내가 지금 잡은 거니까 교점이니까 얘 위의 점이고 동시에 얘 위의 점이거든. 그럼 진화유 할 수 있어. 성립하겠지? 얘가 얘 위의 점이니까 진화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두 식이 지금 성립하는 상태란 말이야, 얘들아. 그럼 내가 이것이 직선인 건 인정할 수 있는데 이 직선에다가 얘를 대입해 볼게, 다짜고짜. 그럼 xm, yn 대입하면은 여기가 0이 되고 여기에 x에다가 m, y, n 대입하면 여기가 0 되겠지. 그래서 0 플러스 0, k는 0이니까 성립해버려, 식이. 그러니까 내가 이 점을 여기다가 대입했더니 성립한다라는 소리는 이 직선이 얘를 지난다라는 소리지. 그래서 이것은 얘랑 얘의 교점인 얘를 지나는 직선인 거야. 라고 현재 다방면으로 지금 증명했거든. 이해 안 가도 괜찮아. 그냥 팩트만 알아놔, 지금. 이해 안 가면. 내가 지금 여러 번 설명했는데 이해 안 갈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 정리해보면 한 직선에서 다른 직선을 KBS 더하면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단 조금 디테일하게 말하면 얘가 될 순 없어. 이 직선이 얘랑 똑같아질 수는 없어요. 얘랑 똑같아질 수는 없어. K가 0이면 얘랑 똑같아질 수는 있는데 그런 성질이 있어요. 이거 여기는 내가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할게.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 거기까지 증명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정리해볼게. 한 직선에서 다른 직선 KBS 더하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유연아, 참게. 나 진짜 여기다가 카메라 하나 놓고 싶어. 이렇게. 카메라 놓고 너희가 너희를 좀 봤으면 좋겠어. 진짜 하나 놓을까? 너희 놓고 그리고 유튜브에 계속 올려놓는 거야. 너희 부모님이 보게. 부모님 보면서 우리 자식이 내 자식이 여기서 이렇게 졸고 있구나 아니면 엄청 열심히 공부하고 있구나라는 감동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감동이 파괴될 수도 있겠지. 그, 집중해 얘들아 할 때. 자꾸 선생님 꼰대력이 커져가지고 자꾸 너희 막 뭐랄까 잔소리하고 싶어지잖아. 집중해서 봐 얘들아. 참으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튀어나와 이 꼰대력이. 집중해. 자 해볼게. 어 여기서 다시 보자. 자 이런 애가 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주래. K가 0이면 얘랑 일치하니? K 0이면은 얘랑 일치하지? 똑같아지지? 그러니까 얘가 얘들아 저 모습으로 보면은 x마 y 플러스 k x 뿔 y 마 2는 제로인 거야. 그러니까 얘는 y는 x 마이너스 y는 0,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인 거지. 그 교점이 지금 1,1인가 맞는 말이었던 거고 이 직선은 얘 빼고 다 될 수 있어. 그러니까 1,1을 지나는 직선인데 얘도 1,1 지나가거든. 얘를 제외한 1,1을 지나는 모든 직선이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라는 말이고 자 다시 K 0이면 되는 거 확인했죠? K가 0이 아니면 얘랑 일치할 수 있니? 얘가 지금 얘거든 얘들아. 얘랑 일치할 수 없다고 선생님 방금 성질로 말했죠? 그래서 이건 틀린 말이에요. 이거 사실 증명은 안 할게. 너무 딥하게 할 내용은 아니니까. 자, 보통 이제 문제를 이렇게 나와. 졸려? 그러면 집중해라. 자, 얘랑 얘의 교점과 얘를 지나는 직선을 구하래. 그러면 이럴 수 있어. 그냥 교점 찾아버릴 수 있어, 얘들아. 찾아가지고 두 점을 지나는 직선 구할 수 있겠지. 근데 그럼 교점이 되게 더럽거나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고 그게 가장 뭐 원리적인 방법이고 저 성질을 이용하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한 직선에다가
다른 직선을 KB에서 더하면 되는 거죠. 이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지. 뭐 얘가 아닌. 여기서 얘가 얘를 지난대. 그럼 이제 대입해버리면 K가 결정 났으니까 직선이 결정 난 거예요. 자, 대입해볼게. X에 2, Y에 마이너스 1 대입하자. 뭐, 계산하자. X에 2, Y에 마이너스 1 대입하고 있어. 그럼 정리해보면 K는 5가 되겠죠. 그럼 K에 5 넣으면 돼, 얘들아. 얘가 바로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마이 콤마 1을 지나는 2 콤마 마이를 지나는 직선이야. 정리해서 대답하셔야 돼요. 다 전개해가지고. 이게 지금 이 개념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야, 얘들아.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시오야 한 직선에서 다른 직선 KB에서 더해 지나요 해서 K 결정해서 대입해주면 원하는 결과 직선이 나오겠죠. 다음 거 해볼게. 저번 시간 했는데 선생님 그때 이게 그래프 잘못 그려가지고 답이 잘못 나왔던 문제지. 제대로 풀어볼게요. 자, 이 직선과 이 직선이 2, 4분면에서 만나도록 하는 M의 범위를 구하래. 그려주자. 두 직선이 2, 4분면에서 만나도록 한다. 그럼 이제 얘가 결정 났으니까 얘를 먼저 그려주면 좋겠지. Y는 X 플러스 4. 이렇게 그려지겠지. 자, 그리고 이제 얘를 그릴 건데 얘에 대해서 뭐를 알아? M의 값에 관계없이 2,1을 지나는 걸 아는 거지. 괜찮아? 그게 중요한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관계없이 지나는 점 찾는 게 엄청 중요한 능력이다. 혹시 자기가 2,1이 안 보여. 그러면 내가 지금 너희한테 이렇게 물어봤잖아. M의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을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M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해서 찾으면 돼, 얘들아. 혹시 안 보이면. M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잖아. 그럼 빵빵 되는 X랑 Y 찾으면 돼. 빵빵 되는 X가 Y가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얘가 M의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이에요. 그래서 2,1 여기서 직선이 뺑글뺑글 돌고 있는 거야. 지금 기울기를 모르니까. 기울기가 M이지 지금.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울기를 숫자로 아는 건 아니죠. 이렇게 하면 2,1 조금 더 잘 보이기도 하겠다. 자, 여기서 돌다가 2, 4분면에서 만나야 돼. 그럼 이제 봐봐. 얘들아 이게 기울기 커지고 있는 거야 지금. 기울기 커지는 거고 이러면 함수가 아니고 이러면 기울기가 음수야 다시. 근데 이제 2, 4분면에서 만나고 싶으니까 안 돼, 안 돼, 안 돼. 1, 4분면에서 만나 하다가 이렇게 되는 순간 2, 4분면에서 만나 경계값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순간을 우리가 찾고 싶은 건데 두 번의 중요한 순간이 있어. 첫 번째가 여기 지나가는 순간. 두 번째가 여기 지나가는 순간. 그래서 이때보다 기울기가 크고 이때보다 기울기 작으면 2, 3에서 만나는 거예요. 이때랑 이때가 두 번의 중요한 순간, 결정적인 순간이야. 연두색처럼 그려줘야 되니까. 그럼 이때의 기울기를 찾아서 그걸로 해석하자. 이때의 기울기는 얘들아, 지금 이 점의 좌표가 뭐냐면 이 직선 통해서 찾는 거예요. 여기가 마4, 0이고 여기가 0,4야. 그럼 이 빨강이의 기울기는 뭐냐면 6칸 한 칸이니까 6분의 1이야. 이 빨강이의 기울기는 뭐냐면 2칸, 3칸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야.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2, 4분면에서 만나려면은 얘보다 기울기가 크고 얘보다 기울기 작아야 되는 거니까 기울기가 지금 m인 거 확인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고 6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중요해요.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와. 지금 이 문제 풀어봐.
자, 이제 직선의 방정식 뒷부분 점과 직선 사이 거리 할 거야. 굉장히 중요해, 얘들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일단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뭔지부터 약속하자. 졸려? 물 좀 먹고. 졸린 친구들 물 좀 먹고 잠 깨. 무셔. 나 때문에 그래. 선생님이 빛이라서 그래. 자, 해볼게.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뭔지 약속하면 점이 있고 이제 그 점을 지나지 않는 어떤 직선이 있을 때 점과 직선 사이 거리라는 건 막 정의를 아무렇게나 할 수 없잖아, 얘들아. 점에서 직선의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 점을 이제 H라고 하고 이 포인트를 P라고 하면 이 거리를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약속했어, 얘들아. 약속 점과 직선 사이 거리야. 자, 그러면 이제 봐봐. 직선이 이렇게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고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어떤 한 점 x1, y1에 대해서 이렇게 원원 하는 거는 상수화하겠다라는 의미야, 보통. 자,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해보면 여기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디스턴스로서 d라고 표현할게. 그래서 d는 이건 이제 공식이야. 증명은 얘들아 나중에 한번 해줄게. 이거 혹시 서술형에 나올 수 있어서 한번 외우긴 해야 되는데 증명이라서 어차피 외워야 되거든. 너희 나올 때. 그러니까 나중에 외우자. 지금 외웠을 때 좀 가성비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적용이 굉장히 중요해. 증명 못해도 괜찮은데 적용 못하면 아무것도 못한다. 자, 절대값 A하고 여기 직선에다가 이 점 대입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야, 이거 못 외우면 아무것도 못해. 지금 30초 줄 테니까 외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이야. 그리고 제발 D는 하고 외워, 얘들아. 이것만 딸랑 외우지 말고. D는 하고 외우세요. 배경상도 같이 외우고. 니들 파마를 한 거야? 뭐, 매직한 거야? 반대, 원래 곱슬이야? 자, 선생님 봐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해볼게.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과 x1, y1과의 점과 직선 사이 거리 d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인 거야. 얘들아, 너희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네가 어쩌다 했는데 0이 나왔어. 이거 너희가 계산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면 이거 무슨 의미일까? 직선 위에 점으로 했다는 소리야, 너희가. 이해가? 아니, 음수가 나올 수가 없잖아. 근데 0이 나오는 것도 이상하잖아. 그럼 그 말은 뭐냐? 너희가 직선 위에 점으로 점과 직선 사이 거리하니까 당연히 0 나오지. 그러니까 뭔가 잘못했다는 소리겠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면 거의 그런 계산이 틀리지 않았다면 그런 이인 거야. 자, 적용이 중요해.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무언가를 되게 많이 하기 때문에 적용하는 거 훈련해보자. 자, 두 점을 지나는 직선 L과 이 라인과 이 점과 이렇게 있을 때 L 위에 이 주황색 직선 위에 한 점 P에 대해서 AP의 최소값을 구하래. 얘들아, 이 직선 위에 한 점과 이 점과의 거리에 이 점과 거리가 최소가 되려면 수선의 발을 내려서 P가 여기 써야 돼. 그래서 이게 바로 직선 위의 한 점과 얘와의 거리의 최소값이야. 다시 말해서 이 점과 이 직선 사이 거리 얼마야?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그냥 물어본 거예요, 이 상황은. 그러면은 이 직선을 이러한 모양으로 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쓰면 되겠지. 두 점을 지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합시다. 기울기 하면 4칸, 2칸. 얘들 이거 4칸, 2칸 이해가? 나 하고 있는 거? 이해 안 가면 따로 질문해. 4칸, 2칸. 그러니까 2분의 1이야. 그럼 기울기가 2분의 1이고, 이거 사용하자. 길이가 2분의 1이고, 마이콤마 0을 지나는 직선이었어요. 자, 점과 직선 사이 할 거니까, 이 모양보다는 양변에 2를 곱해서 정리해준 모양이 좋겠죠?
자, 양변에 2를 곱할게요. 그러면 2y는 x 플러스 2.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쓸 거니까 조금 더 이쁘게 이렇게 가지고 있고, 점 한번 세팅해주고, 그리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쓰자. 루트 예제곱분의 예제곱.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 5, 1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 절대값, 대입, 대입. 2 플러스 6 플러스 2 해서 정리해보면 루트 5분의 10은 얘들아 이거 부모 문제 루트 곱하면 되겠지 그냥. 그래서 2 루트 5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였어요. 몇 번 더 연습해 볼게요. 자, 직선이 이렇게 있고 뭐 A라는 점에서 수선의 발 내려서 H, 원점에 수선의 발 내려서 P라고 부르자. 이때 이 PQ의 길이 얼마야? 라는 질문이야. 얘들아 지금 이 도형이 사다리꼴이잖아. 너 사다리꼴이면 볼 것도 없어 얘들아. 무조건 이거야. 무조건 이게 이 보조선이야. 중3 때부터 똑같았어 얘들아. 그럼 내가 PQ의 길이 구하세요는 이 길이 구하세요랑 동일한 말인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여기서 어디가 숫자인지 보자. 지금 이 점이 결정 나 있고 이 점도 결정 나 있고 내가 지금 점과 직선 사이 거리 A점과 이 직선 사이 거리를 쓰면 여기가 숫자야 얘들아. 마찬가지로 원점과 이 직선 사이 거리를 쓰면 여기가 숫자야. 그럼 여기 숫자고 여기 숫자고 여기 숫자로 결정 나 있는 상태야 얘네들. 그리고 그러면 이 길이도 숫자가 되겠지. 동그라미에서 여기 세모 빼면 되니까. 그럼 이 길이는 이미 2라고 알고 있지. 그럼 여기서 피타 쓰면은 PQ의 길이 결정 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보조선 그어서 피타 쓰시면 돼요. 답까지 내볼게요. 이 점과 이 직선 사이 거리 구하자. 얘랑 얘와의 거리 D1이라고 불러볼게요. 여기 D1. 자,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이거 루트 25니까 그냥 5로 바로 쓰자.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절대값 대입 대입 6 플러스 0 마 15 마 9 되겠지. 그래서 계산해보면 5분의 9가 되고 D2도 구해볼게. 여기를 D2라고 부를게 선생님이. 그럼 원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 거리 할 거니까 0,0이에요. 0, 0 대입해주면 가 돼서 3이 되겠지. 그래서 이 길이 3이라고 알아냈고 이 길이 5분의 9라고 알아냈고 그러면 이 길이는 3 빼기 5분의 9 하니까 5분의 6이 되겠지. 그래서 5분의 6 여기 2 피타 쓰면 이 길이 바로 나와서 문제가 끝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피타 쓴다 기억하세요. 보조선 잘 그어놓고 여기가 마무리해. 자, 다음 거 볼게. 자,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2일 때 이거를 K값을 합을 구하래. 그러면 기본적으로 K가 여러 개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접근해야지. 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계산을 그냥 하면 돼.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루트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 제일 많이 나오는 거야 얘가. 5지. 절대값 여기다 2대입 마일 대입. 그럼 정리해보면 절대값 K 플러스 5가 여기 5니까 10 되는 거고 그래서 가능한 K는 누가 있냐면 10일 때는 5 마10일 때는 마이너스 15 K값 합치면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는 거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이었어. 또 해볼게. 자, 얘랑 평행한 어떤 직선이 이 점과의 거리가 1이 되도록 하는 직선의 y절편을 구하래. 이 직선은 얘들아 얘랑 평행하고 이 점과의 거리가 1이야. 이 직선의 y절편 구해봐 라는 거야. y절편 양수 고.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 알아. 얘랑 평행하다 했으니까 얘랑 기울기 똑같아. 그래서 기울기가 4분의 3이야. 그리고 지나는 점 몰라. 그럼 기울기 이렇게 잡고 하면 되는데 봐봐. 직선을 잡아볼게. 4분의 3 y절편 모르니까 y절편 그냥 m은 좀 별로고 n이라고 잡자.
이 직선이 이거야. 기울기가 4분의 3이고 얘랑 똑같으니까. 그리고 뭐 y절편 모르는 직선인데 얘랑 얘와의 거리가 1이야 하면 n이 결정 나겠지. 지금 n이 y절편이에요. 그래서 양수 n을 대답하면 돼. 계산해보자. 양변에 점과 직선 사이 할 거니까 양변에 4를 곱해서 정리해주자. 양변에 4를 곱해서 정리해주면 이렇게 되죠. 얘랑 2,1과의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1이야 합시다. 루트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절대값 2, 1 대입 2, 1 2 플러스 4n.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절대값 4n 플러스 2가 이거 지금 5니까 5야. 그럼 이제 4n 플러스 2가 결정났죠? n이 두 개 나올 텐데 양수엔 대답하시면 돼요. 자, 계산해 볼게요. 4n 플러스 2가 5 또는 마이너스 5가 되겠지. 그럼 이때의 n은 얼마냐면 4분의 3이고 이때 n은 마이너스 4분의 7이 되고 양수 n 말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4분의 3이 되겠죠. 그냥 점과 직선 사이 쓰기만 하면 되더라. 자, 그 다음 주제는 뭐냐? 이 직선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래. 얘들아, 당연히 두 직선 사이의 거리라는 게 정의되려면 평행해야 돼.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평행하지 않는 두 직선 사이 거리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 정의되지 않아. 그러니까 두 직선 사이 거리 구하시오 하면 당연히 두 직선이 평행한 상태라는 거야. 지금 기울기가 둘 다 4분의 3이니까 이렇게 두 직선이 있어. 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얼마야? 여기 간격이 얼마야? 이 간격 얼마야? 라는 질문인 거야. 그럼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는 어떻게 구할 거냐? 그냥 두 직선 중에 아무 한 점이나 잡아. 정말 아무거나 한 점 잡아. 그러면 이제 좀 계산하기 편한 거 잡으면 좋겠지. 그래서 지금 아무 한 점이나 잡아서 그 점과 이 주황색의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쓰면은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가 나오겠죠. 정리해볼게.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는 그냥 아무 한 점이나 잡아서 나머지 직선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하면 된다 라는 거야. 얘 위에 아무 한 점이나 잡을게. 얘 0,0 지나지 지금. 괜찮아? 그러면 뭐 여기가 0,0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0,0과 나머지 직선과의 거리 계산하면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가 되는 거야. 왜 0,0으로 해요? 라고 그러면 그냥 내 맘대로 아무거나 한 거야. 너희가 1, 얼마 해도 돼. 근데 이제 1,4분의 3보다는 얘가 지금 1,4분의 3도 지나가거든. 이거보단 이게 훨씬 더 편할 거 아니야.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0 많이 들어가면 좋은 거지. 그래서 이 점과 이 직선 사이 거리를 대답하면 답이다.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 루트 3의 제곱 플러스 마사의 제곱. 절대값 빵빵 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이 되겠네요. 이렇게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 구하면 된다. 외워놔.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 어떻게 구하는지. 다시 한번 쭉 풀어봐. 앞에서부터 풀어 얘들아.
자, 같이 해보자. 자, 원점과 직선 사이에, 이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을 구해주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는데, 그냥 진짜 찐으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한번 풀어볼게. 선생님 2번 풀 건데, 일단은 정석적인 방법으로, 정석이라기보다는 좀 긴 방법으로 풀어볼게. 직선을 좀 정리해야지 점과 직선 사이 할 거니까. 자, 그래서 정리 잘 됐고, 얘랑 원점 0,0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지. 이것의 최대값을 구하래, 지금 문제에서. 그럼 루트 분의 절대값 빵빵 마이너스 2. 야, 정리해보면, 루트, 여기 안에 계산해보면 얘들아, 여기서 2k 나오고, 여기서 마이너스 2k 나오고, 소거될 거 아니야? 그래서 2k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정리되겠죠? 정리해보면. 이렇게 돼. 그럼 이것의 최대값을 구하래. 그럼 최대값 구할 거면 얘들아, 분모가 지금 당연히 양수인데, 양의 제곱근이니까. 분모가 제일 작아야 되겠지. 그래. 분모가 제일 작을 때니까, 분모의 근호안이 제일 작을 때, 얘가 제일 작으려면은 k가 0일 때겠지. 왜냐면 이렇게 되고 여기가 k는 0이니까 이차함수로 해야 돼. 그래서 k가 0일 때. 따라서 k는 0일 때, 그때 d는 여기 0 대입하면 루트 2분의 2, 즉 루트 2로 맥시멈 밸류를 가지는 거예요. 최대값을. 그래서 최대값은 루트 2야. 이렇게 풀 수 있어. 그냥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써서 푼 거야. 두 번째는 선생님이 이게 그냥 첫 번째 풀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쓴 거. 두 번째는 어떤 기하학적 의미를 찾아내 볼게. 기하학적 의미를 찾아내 보면, 보세요. 집중해. 자, 원점과 이 직선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은데, 지금 이 직선에 대해서 뭐를 알아? 라고 물어보면 얘들아, 이 직선은 K값에 관계없이 얘랑 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지. 아까 했던 거. K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이 있어, 얘가 지금. 찾아볼게. K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은 얘들아, 여기 빵 되는 거 찾으면 돼. x마 y 마이너스 2는 0, 동시에 x 플러스 y는 0이 되는, 즉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을 찾으면 돼. 걔를 무조건 지나니까. 연립해보면 x는 1이고 y는 마이너스 1이야. 성립하지. 그러니까 지금 저 직선은 얘들아, k값에 관계없이 1, 마이를 지나거든. 그러면 원점은 여기 있잖아. 여기 0,0 원점이 있는데 1, 마일은 여기 있겠지. 그럼 얘를 지나는 직선이 무수히 많을 건데, 얘를 지나는 직선 중에
얘를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 중에 이 점과 이 직선 사이 거리가 최대가 되려면 얘들아 이렇게 만약에 직선이 이렇게 그어져 그럼 이 길이가 점과 직선 사이 거리지. 직선이 만약에 이렇게 그려져 그럼 이 거리가 점과 직선 사이 거리지. 조금 커졌지. 직선이 만약에 이렇게 그려져 그럼 여기 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지 이게. 그러면 이제 이 직선이 어떻게 생겨 먹어야 될까라고 물어보면 얘랑 수직이면 돼 얘들아. 얘랑 수직이게 이렇게 되면은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제일 커지는 거야. 어, 그래서 결국은 그때 이 직선과 이 점과의 거리를 물어본 거니까 이 거리가 답인 거야. 이 거리라는 건 두 점 사이 거리니까 그냥 루트 2겠지.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기하학적으로. 그럼 왜 이렇게 돼야 최대인지를 내가 좀 설명해 보면, 봐봐. 근데 지금 사실 너희가 직관적으로는 이게 이해가 갈 거야. 얘를 지나는 무수히 많은 애들 중에 이 점과의 거리가 제일 크려면은 이 보조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돼야 거리가 제일 커 보인다 라고 직관적으로 이해는 갈 텐데 그 근거를 설명해 보면 봐봐. 내가 직선을 어떻게 긋든 간에 그어볼게. 여기를 D라고 부를게요. 이거 두 점 사이 거리 루트 2지 지금. 그리고 이 직선 위에 아무 한 점, 이 점이 아닌 다른 한 점을 그어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얘들아 이게 지금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잖아. 그러면 이 길이보다 이 길이가 무조건 어때? 짧지. 직각삼각형에서 얘가 빗변이니까.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니까 지금 이게 최대의 대상이거든. 점과 직선 사이 거리거든. 그럼 이 길이는 근데 무조건 이 길이보다가 짧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더 작단 말이야. 그러면은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최대가 되려면 얘랑 얘랑 겹쳐버리면 돼. 얘랑 얘랑 똑같아 버리면 돼. 그럼 얘랑 얘랑 똑같다라는 말이 뭔 말이냐?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자체가 이 선과 이 선이 통일되게 겹치게 이렇게 존재해야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 구하면 그게 바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어요. 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기하학적 의미 찾는 방법. 이게 지금은 쉬워 보이지? 그러니까 이게 이해는 너희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답 내기는 훨씬 더 쉬워. 근데 두 가지 도구를 다 할 수 있어야 돼, 얘들아. 그래야지 내신에서 좀 최적화해서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으니까. 일단 기본은 이거야, 정석은. 자, 다음 거 볼게. 이거 지금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증명이 지금 나와 있어서 증명 나온 김에 한번 해줄게, 얘들아.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증명.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맞불 좀 풀고 있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야. 이게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 점과 직선 사이 증명 중에 해볼게요. 어, 여기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라는 건 정의가 얘들아 수선의 발 내려서 h라고 했을 때 ph가 점과 직선 사이 거리야. 그래서 이것이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절대값 ax1 플러스 b y1 플러스 c가 됨을 내가 지금 증명할 거야. 그럼 이제 논리는 뭐냐면 얘들아 그냥 이 점을 찾아가지고 두 점 사이 거리하면 되는 거거든. 그럼 이제 이 점 찾을 때 두 가지가 중요해. 기울기. 그리고 이 점이 얘 위에 있다라는 거. 이 두 가지 써서 문제를 풀 거야. 이 점을 내가 잡을게 얘들아. x2, y2라고. 그러면 어, 기울기 먼저 써먹을게. 얘의 기울기를 말하면 얘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a죠. 그러면 얘의 직선 ph의 기울기는 곱해서 마이너스 1 돼야 되니까 a분의 b야. 근데 두 점으로 만든 기울기가 a분의 br을 할 거야. 두 점으로 기울기 만들게. 그러면 이런 식이 성립하겠죠. 자, 얘를 조금 변형할 건데 이걸 잘 변형하면 이렇게 변형할 수 있어. 얘가 일로 가고 얘가 일로 와. 얘가 일로 가고 얘가 일로 와.
A분의, 왜 이렇게 불편하냐, 이거. A분의 x2 마이너스 x1은 B분의 y2 마이너스 y1이야. 이거 괜찮지, 얘들아? 얘랑 똑같은 식이야. 조금 크로스 해가지고 변형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식이 주로 쓰일 거라서 얘가 좀 중요해. 얘를 K라고 잡을게, 얘들아. 이게 연산이 되게 길어서 이렇게 치환을 하는 테크니컬한 부분이 좀 필요해. K라고 잡을게. 자, 그러면 x2 빼기 x1이라는 건 AK죠. 동시에 y2 빼기 y1이라는 건 BK가 되겠지. 그리고 내가 지금 결국은 pH 구하고 싶은 거거든, 얘들아. 두 점 사이 거리. 그럼 두 점 사이 거리 하는 거야. 두 점 사이 거리. x2 빼기 x1의 완전 제곱, y2 빼기 y1의 완전 제곱이야. 그러면 이제 대입해주면 루트 a제곱 k제곱 b제곱 k제곱. 그럼 k제곱 묶어서 앞으로 나가면 절대값 k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되겠죠. 자, 내가 지금 결국은 pH 하고 싶은 거니까 k만 a, b, 뭐 x1, y1 이런 걸로 표현할 수 있으면 돼. k만 조금 더 정리해주면 되는데, 근데 내가 이 식을 조금 변형해보면 얘들아, x2는 ak 플러스 x1이고 y2는 bk 플러스 y1이야. 이렇게 되는데 x2, y2가 얘 위의 점이니까 대입할 수 있잖아, 얘들아. 진화유 한번 할게, 이제. 진화유 하면 ax2 플러스 이 성립하겠지? 여기다가 이거 대입해 줄 거야. 이거 대입, 이거 대입. a 대입. 여기다가 a 곱하면 되겠죠? 여기다 b 곱하면 얘죠? b 곱해. b 곱해. 이 성립할 거야. 이 식을 k는 할 거야, 나. 얘를 k는 할 거니까 정리해보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k는 마이너스 되겠지? 자, 이렇게 돼요. 그럼 내가 얘를 k는 해주면 k는 a제곱 가 돼. 얘를 여기다 넣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해야 돼서 너희가 조금 어려워, 얘들아. 이게 일직선으로 그냥 해설이 쭉 되는 게 아니라 이거 조금 하다가 이거 조금 하다가 나중에 겹쳐줘야 돼. 이거 여기다 대입해줘. 그럼 얘들아 여기다 절대값 씌울 건데 절대값 씌울 거니까 마이너스 그냥 안 쓸게. 어차피 절대값이니까. 그래서 절대값 이게 절대값 k야 지금.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인데 이제 이거 약분하듯이 생각해줘. 얘가 루트 a 얘가 얘 제곱이잖아, 얘들아. 그러면 이제 약분해주면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d가 이렇게 되는 걸 증명한 거예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의 증명이었어. 한번 보여줬는데 얘들아 너 이거 제대로 하려면 그냥 달달 외워야 돼. 선생님도 그냥 외우고 있는 거고 일단은. 지금 한번 쭉 따라해보고 나중에 시험에 임박해서 선생님 다시 한번 또 해줄게. 지금 풀어봐 얘들아 이거. 빈칸 메꾸지 말고 저 백지에다가 선생님 노트 줬으니까 백지에다 한번 쭉 따라서 증명해봐 얘들아. 민우야 감기가 안 나? 병원 갔다 왔어? 응. 물 좀 많이 먹고 잠 잘 자고 그래. 쉬는 걸 잘 줘야 돼. 개소리 하지 말고 잘 쉬어. 너희
원래 좀 아프기도 해야 돼, 애들은. 아프면서 커야지 또 면역도 좋아지고 하는데, 아플 때 빨리 나아야 돼. 괜히 후유증 생겨. 기침 많이 하면 목도 안 좋아진단 말이에요. 지금 남자애들 특히 변성기라서 목 관리 잘해야 된다. 자, 해볼게요. 이제 가계이등분선의 방정식 구하기 할게. 굉장히 중요해. 자, 주제가 가계이등분선의 방정식 구하기예요. 가계이등분선도 결국은 직선이니까 직선의 방정식 구하세요. 인데 기본적으로 정관직선 사이 거리로 하면 돼, 얘들아.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을 쓸 건데, 여기서 내가 말하는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은 정관직선 사이 거리 쓸 거야. 거리 같다 이렇게 할 거야. 무슨 말인지 설명해 볼게. 자, 어떤 두 직선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두 직선을 그리면 좀 너무 못 그렸다. 두 직선을 그리면 각이 생기겠지, 두 직선이. 각을 근데 4개 만들고 두 종류 만들어. 한, 둘, 셋, 4개 만들고 막곡지각 두 종류 만든단 말이야. 보통은 예각과 둔각을 만들겠지. 직각과 직각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을 여기라고 부르고, 지금 그림상에 두 직선이 이루는 둔각을 여기 혹은 여기라고 불러.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 두 직선이 이루는 둔각. 그럼 각의 이등분선을 구하라고 하면은 누구를 이등분한 걸 구하라는 걸까? 라고 하면 다야, 다. 내가 지금 이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고 각이 똑같고, 얘가 지금 각의 이등분선이고 얘각을 이등분하는 선인 거지. 이렇게 그어서 이 각과 이 각이 똑같아지게, 얘도 각의 이등분선이야. 그래서 그냥 아무 말 없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이등분선은 2개가 있는 거다. 그리고 그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무조건 90도야, 얘들아. 이 노랑이들이 이루는 각은 무조건 90도예요. 왜 그러냐면 이 점 더하기 이 별이 평각 180도니까 점 더하기 별은 90도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각의 이등분선은 2개가 있고 그 두 직선을 서로 직교한다 라는 성질이 있죠. 그럼 이걸 어떻게 구할 거냐?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로 구할 거야. 그냥 내가 얘들아 하나 구하다 보면 같이 나오거든. 각의 이등분선 위에 임의의 한 점에서 각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똑같겠지. 각의 이등 얘랑 얘 합동되니까. 그래서 이 거리 똑같아요 해서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할 거야. 자치 방정식으로 구하는 거야, 얘들아. 자, 해볼게. 자치 방정식이야. 이 직선 구하고 싶으니까 얘 위에 임의 한 점을, 왜 이렇게 불편하지? 뭐가 이렇게 불편하지? 좀 나이 들수록 성격이 이상해지는 것 같아, 나이 들수록. 뭔가 이 예민함을 참을 수가 없어. 자, 이렇게 해볼게. 여기서 x랑 y 관계식 찾으면 저 직선 나오는 거야, 얘들아. x랑 y 관계식. 자, 그러면 어떤 성질을 쳐서 x랑 y 관계식 찾을 거냐면 이 점과 이 직선 사이 거리랑 이 점과 이 직선 사이 거리 똑같다 할 거야. 적용해볼게. 이쁘게 그려보면, 얘들아, 얘를 그려보면은 길이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이겠지. 얘가 이렇게 자세히 안 그려도 돼, 얘들아. 선생님 지금 공부시켜주려고 자세히 하는 거야. 얘를 그려보면, 얘들아, 기울기가 2분의 1인 직선이야. 자, 그리고 각이등분 구해봐 하면은 이렇게 2개 있을 건데 그냥 하나 구하다 보면 같이 나오니까 그냥 아무거나 하나 집어넣고 하면 돼, 얘들아. 이 각, 이 각 똑같이. 그러면 내가 이 노란색 직선을 구하고 싶어 해보면 2개 나와. 그럼 얘 점을 p, x, y라고 했을 때 x랑 y 관계식 찾으면 되는 거냐. 그럼 어떻게 찾을 거냐면 이 점에서 이 직선의 수선의 발을 내려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2개가 합동되니까 이 길이 똑같아요. 즉 이 점과 이 직선 사이 거리, 이 점과 이 직선 사이 거리가 똑같아요 할 거야. 그러면 이 점과 이 직선 사이 거리 해볼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쓸 거야. 루트 제곱 절대값
x좌표에다가 x데이, y좌표에다가 y데이. 이게 P라는 점과 얘와의 거리고, 그것이 P라는 점과 얘와의 거리랑 똑같아야 돼. 루트 5분의 x에다가 x데이, y에다 y데이. 이게 저 직선의 방정식이야. 자치 방정식이지. 그러니까 봐봐, 우리 자치 방정식의 목적은 x랑 y 관계식을 구하는 거잖아. 이게 x랑 y 관계식이니까 이게 답이야, 얘들아. 가계동산 방정식 구하래. 이게 답인 거지. 근데 정리해서 대답해야 되겠지, 우리가. 답은 이미 나왔지만 정리해볼게. 양변을 루트오를 곱해서 버리고, 이때 이제 많이 쓰는 구조가, 얘들아, 절대값 하트면 네모랑 하트가 무슨 관계냐면 네모가 하트랑 똑같거나 부호만 다르겠지. 그러니까 네모는 뿔만 하트라고 절대값을 날리면 되겠죠. 그럼 여기 풀어보면 2x 플러스 y 플러스 1은 거나 2x 플러스 y 플러스 1은 거나야. 그래서 두 직선이 나오는 거죠. 정리해보면 이러한 직선 또는 3x 이러한 두 직선이 생겨.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찾는 거야. 누가 누굴까? 왜 두 개 나올까? 두 개 나오는 게 맞는 거죠, 얘들아. 이거 하나 나올 테니까. 그러면 그림상으로 얘들아, 얘가 1번이야, 2번이야. 는 기울기 보고 판단하면 돼. 기울기 양수인 거 찾으면 돼. 그럼 얘가 지금 몇 번, 얘가 지금 1번이겠어, 2번이겠어? 2번이겠지. 기울기 양수니까. 얘가 2번이고, 그림상으로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얘가 1번이지. 그래서 이 직선 대답해봐 하면 이거 대답하면 되고, 이 직선 대답해봐 하면 이거 대답하면 되는 거고, 그냥 각이등선 구해봐 하면 둘 다 대답해야 되는 거지.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이었어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두 번 쓰면 돼. 지금 이거 1146번 풀고, 너희 저번 시간에 내가 직선의 방정식 프린트 줬는데 이거 없는 사람 손 들어봐. 저번 시간 그렇게 비난했는데도 없지. 근데 나는 너희가 없을 줄 알고 또 뽑아왔지. 그럼 너희는 다음 시간에 또 선생님 어차피 뽑아줄 거니까 안 갖고 오겠지. 그럼 나 또 빠개 치면서 다시 뽑아오겠지. 없는 사람 손 들어. 일단 지금 저 문제 풀어. 1146번. 너 이거 종이 받은 사람들 다 온난화의 주범들이야, 너희들. 환경 파괴범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하지만 다음 시간에 또 없을 거잖아. 지금 얘들아, 이거 1146번이랑 다 풀어버려라, 너 연습시키게. 1147번도 풀고, 이렇게 두 개 풀어, 일단. 추운 사람 얘기해. 왜 말을 안 해? 나온 김에 수직이등분선 같이 해볼게. 이 친구니까. 훨씬 쉽다, 수직이등분선이. 왜냐면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어떤 선분의 수직이등분선이야.
뭐 예를 들어서 천분 AB가 있어. 천분 AB가 있겠지. 얘의 수직이등분선을 구해봐. 라고 하면은 수직으로 이등분하는 선이니까 얘 구하는 거에 딱 하나 있어, 얘들아. 이 L이 천분 AB의 수직이등분선이야. 그럼 이제 두 가지 풀이법이 있거든. 첫 번째 풀이법은 수직 이등분 하는 거야. 그래서 수직과 이등분을 사용하는 건데, 자, 지금 이 두 점이 결정났다고 해볼게, 얘들아. 그럼 노랑의 기울기 결정났지? 곱해서 마이너스 1이니까. 그래서 기울기 결정났어, 지금. 그리고 이등분. A, B의 중점을 라지 M이라고 부르면 라지 M의 좌표 결정났지? 이 점 숫자니까, 얘들아. 그러면 이 직선이 기울기랑 지나는 점이 결정난 거니까 점과 직선 사이, 점과 지나는 점으로 이제 식 만들어가지고 마무리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방법. 수직 이등분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 두 번째는 쟤처럼 자취방정식으로 풀 수 있어. 그래서 수직 이등분선 위에 임의의 한 점을 p, x, y라고 하면 얘들아 이 점과 이 점 사이 거리랑 이 점과 이 점 사이 거리가 당연히 똑같겠지. 합동이니까. 그래서 자취방정식으로 푸는 거니까 p를 x, y로 잡아. 수직 이등분선 위에 임의의 한 점을. 그래서 pa가 pb야 하면은 x랑 y 관계식이 생겨. 이게 바로 이 도형의 방정식이 돼.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당연히 이게 편하니까 이걸로 푸는 거야, 얘들아. 근데 이제 이것도 알고는 있어야지 쟤처럼 푸는 방법인 건데. 내가 지금 이 문제를 저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볼게. 자, 두 점을 지나는 두 점을 대해서 선분 AB의 수직이등분선을 구하래. 이제 점 찍어보자. 선분 AB의 수직이등분선. 얘를 구해야지. 얘가 내 목적이다. 이 얘를 구하는 게. 첫 번째 방법으로 구해볼게. 첫 번째 방법은 수직과 이등분을 사용하는 거야. 지금 이 하향이의 기울기가 얼마냐면 한 칸, 두 칸, 네 칸 이잖아. 얘 기울기가. 그럼 얘 기울기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그럼 기울기랑 내가 여기 중점을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을 m이라고 하면 중점 좌표를 쓰면은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 그래서 지나는 점이 2,4야. 그럼 기울기랑 지나는 점으로 식을 세워. 그래서 이게 이 노란색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이렇게 구하는 게 첫 번째 방법. 다른 방법은 뭐냐면 자취방정식스럽게 푸는 방법인 거지. 자, 노랑이 위에 임의의 한 점을 p, x, y라고 잡으면 이 길이 서로 똑같게 되겠죠? 합동일 테니까. 그래서 pa가 pb다 할 거야. 그럼 pa는 p를 먼저 이렇게 잡는 게 우선이겠지. 그럼 이제 점과 직선 사이 할 건데 나 루트 나오는 거 싫으니까 제곱으로 적용할게. 그럼 pa의 제곱은 얘들아 해보면 x마 1의 제곱 플러스 y마 2의 제곱. pb의 제곱은 x마 3의 제곱 플러스 y마 6의 제곱이야. 그럼 여기 x제곱 여기 x제곱 같이 소거되고 y제곱 같이 소거되니까 x에 대해서 1차 y에 대해서 1차 상수항이 돼서 직선이 될 텐데 정리해보면 얘랑 똑같아. 이 방법이 두 번째 방법이에요. 자취방정식스럽게 푸는 것. 이게 지금 x랑 y 관계식이잖아. 정리하면 얘 정리한 거랑 똑같이 나와요. 정리해볼게.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수직 이등분 사용하거나 아니면 자취방정식스럽게 풀거나. 그럼 이제 이것도 이제 수직 이등분선의 성질이야, 얘들아. 수직 이등분선 임의의 한 점에서 각 점에 이르는 거리가 똑같이 되거든. 그래서 그거 이용해서 자취방정식을 푸는 방법이 있죠. 자, 지금 직선의 방정식 프린트 처음부터 끝까지 싹 다 외우고 빈칸 메꾸기까지 해놔. 이거는 기본적으로 다 암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기본 중에 기본들이에요. 그리고 이해 안 가는 거 있으면 질문하고 빈칸 메꾸기 하다가. 자, 두 문제만 풀고 좀 쉬었다 하자. 자, 보세요. 자, 이제 뒤에 몇 개 좀 특이한 문제들 다뤄볼게. 중요해, 다. 자, 다음 삼각형 넓이 구하래.
그래서 좌표평면에서 삼각형의 넓이 물어보면은 X축이나 Y축에 평행한 변이 있는지를 봐. 그러면 쉬워. 이게 높이를 구하는 게 핵심이거든. 그러니까 X축이나 Y축에 평행한 변이 있는지를 봐봐. 그러면 있으면 쉽고 없으면 조금 이제 귀찮아져. 지금 없지. X축이나 Y축이 평행한 변이. 그러면 이제 고등에서의 정석은 뭐냐? 지금 이 단원에서의 출제자 의도는 높이 구하는 게 핵심인데 점과 직선 사이 거리로 높이를 구하면 돼, 얘들아. 일단 핵심 한 줄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높이를 구한다. 이게 이 문제 핵심 한 줄이야. 해볼게. 밑변은 아무거나 편한 걸로 보면 돼. 내가 얘를 밑변으로 바라볼 거야. 그럼 이제 AB의 길이가 밑변의 길이가 되겠지. 두 점 사이 거리에서 구해놓자. 두 점 사이 거리 해보면 36, 64. 그래서 10이야. 이쁜 숫자네. 그럼 밑변의 길이는 10이니까 얘들아 높이만 잘 구하면 되는데 그 높이를 점과 직선 사이 거리로 구하면 돼. 그럼 이제 내가 이 직선과 이 점과의 거리가 이제 이 삼각형의 높이가 되겠지. 그래서 높이는 이 점과 이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면 된다. 그럼 이제 이 직선이 선행적으로 구해줘야 되겠지. 이 주황색 직선을 구해보자 얘들아.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럼 이제 기울기 먼저. 기울기 구해보면 6분의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4야. 그럼 지나는 점은 아무 점이나 쓰면 되는데 B점으로 쓸게요 그냥. 그러면 직선이 가 되겠죠. 그럼 이점과 직선 사이 거리에서 높이로 사용하면 끝난 거야. 계산만 하면 돼. 양변에 마3 곱할게. 3 곱하자 3 헷갈리겠다. 야, 그래서 이 직선과 C 1,4와의 거리를 높이로 사용하면 돼. 그래서 높이는 점과 직선 사이 바로 할게. 루트 16 더하기 9 해서 절대값 1, 4 대입해. 그러면 4 해서 19, 23 이 되겠죠. 그럼 정리해보면 5분의 23. 그럼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내가 지금 AB의 길이를 밑변으로 보고 있어요. 그때의 높이가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정리해보면 23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밑변은 아무 걸로나 봐도 돼 얘들아. 뭘로 봐도 상관없는데 그냥 얘로 보면은 내가 설명하기 좀 편할 것 같아서 얘로 했더니 숫자가 이쁘게 된 거야. 그러니까 다 얘로 혹시 얘로 했는데 막 숫자가 미쳐버려. 그럼 다른 걸 밑변으로 보면 조금 연산이 쉬울 수 있어. 되기는 무조건 되고. 그래서 좌표평면에서 세 점이 주어진 상태로 삼각형의 넓이를 물어봤다. 그러면 결국은 밑변은 아무 걸로나 적당한 걸로 보고 높이를 점과 직선 사이 거리로 구하는 거야. 간혹 얘들아 너희 이 상황에서 신발끈 공식이라는 어떤 기술을 써서 넓이를 쉽게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내가 안 알려준 거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래. 첫 번째는 필요 없고 두 번째는 아예 안 하는 게 너 여러분들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고 하니까 내가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테크닉은 나중에 2학년, 3학년 돼서 알려줄게. 교과에도 없고 쓰면 다 감점이야 원래. 자 해볼게. 나중에 근데 이제 있으면 좋을 때가 있기는 해. 나중에 알려줄게. 지금은 정석으로 공부해 얘들아. 당연히 증명이 되니까 정리지. 증명이 안 되면 추측이야. 근데 이제 너무 기술적이라서 교과서에 없어. 참고 정도로 있거나 뭐 조금 간략한 상태로 한 점이 원점인 상태로는 이제 교과서에 간혹 나오는데 기본적으로는 교과서에 출현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학교에서 그냥 쓰면 감점이에요. 그리고 너희 그 원리도 잘 모르고 쓰다 보면은 바보 돼 버리거든. 그런 그 도구가. 그리고 엄청 편하지도 않아 심지어. 그래가지고 뭐 이걸 가르쳐 줬을 때 득보다 실이 더 크다라고 판단되니까 지금은 안 알려주는 거고 나중에 좀 여러분들이 이런 게 정석이 익숙해지면 그때 알려줄게. 학교에서 뭐 신발끈 공식이라고 선생님이 미리 알려주는
선생님일 수 있을 텐데 그때 뭐 하면 그냥 교양으로 알아놓고 특히 너희 자꾸 내가 이거 왜 말을 해주냐면 주변에 친구들이 갑자기 저 문제를 막 몇 초 만에 심박은 공식을 써서 풀어. 그럼 우아하지 마 얘들아. 우아하지 말고 우아 쟤는 바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공식만 써버릇하면은 그 수학도 아니고 맞출 수도 없어 얘들아. 바보 되는 거야 진짜 말 그대로. 내가 안 알려주는 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적당한 시절이 되면 적당한 단계가 되면 그때 알려줄게. 일단 해볼게. 교과서에 있는 건 당연히 다 알려주고 있어 얘들아. 어, 자, 얘 위에 한 점 A랑 이 직선 위에 한 점 B에 대해서 선분 AB의 길이가 최소가 될 때에 A점의 좌표를 구하래. 그러니까 지금 A점이 여기 위를 움직여. B점은 내 위를 막 움직여. 독립적으로 서로 막 움직여. 그때 이 AB의 길이가 제일 짧을 때가 언제야? 그때 A가 어디 있어야 돼? 라는 질문이야. 일단 결론을 말하면 이 직선과 평행하고 얘랑 접하는 선을 그었을 때 이 직선과 평행하고 포물선과 접하는 선을 그었을 때 접점 여기에 A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게 A랑 B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이 바로 이 간격이 되는 거야. 이게 결론이야 일단. 왜 그런지를 설명해 볼게 얘들아. 그러니까 B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거지. 이게 지금 A랑 B가 최소일 때 상황이야. 이렇게 있어야 돼. 라는 건데 얘들아 봐봐. A가 만약에 여기 있다고 쳐봐. 그러면 이 점과 여기 위에 한 점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은 수선의 발 내렸을 때 이 점과 이 직선 사이 거리거든 결국은. 그러니까 이 문제가 지금 무슨 문제냐면 이 포물선 위에 한 점과 이 직선 사이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랑 똑같은 문제야. 그 문제도 이렇게 풀어야 돼 너희. 그럼 포물선 위에 한 점과 이 직선 사이 거리의 최소값은 점이 여기 있으면은 이거고 점이 여기 있으면은 이거고 점이 여기 있으면은 이거고 여기가 제일 짧아 보이지 얘들아. 근데 왜 여기가 제일 짧냐면 내가 이 점을 지나가고 얘랑 평행한 선을 그었으면은 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간격이 바로 점과 직선 사이 거리거든. 평행한 이 점을 지나고 얘랑 평행한 선을 그었을 때 이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간격이 바로 이 점과 이 직선 사이 거리거든. 그러면 이 점과 이 직선 사이 거리가 제일 짧으려면 내가 얘랑 평행하고 여기 위에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었을 때 그 간격이 제일 짧아야 돼. 그럼 간격이 제일 짧으려면 여기서의 간격이 제일 작게 되겠지. 그래서 얘랑 평행하고 얘랑 접하는 선을 그었을 때의 이 상황이 최소일 때의 상황이야. 라고 자세히 설명했는데 너 몇 번만 익숙하면 이거 자연스럽게 그을 거야 얘들아. 내가 이유를 자세히 설명했는데 다시 포물선 위에 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최소값 구하고 싶어? 그럼 얘랑 평행하고 접선 그었을 때 이 상황이어야 돼 라고 이 결론을 기억해 놓으면 나중에 좀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야. 이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봐야 돼. AB가 최소일 때 A점의 좌표를 물어봤어. 보통은 AB가 최소일 때 AB가 얼마야? AB의 최소값이 얼마야? 라고 보통 물어볼 때가 많은데 지금은 이제 이 점의 좌표를 물어봐 버렸죠. 이 빨강이 직선을 구해가지고 빨강이랑 얘랑 연립해가지고 이 점의 좌표를 구할 거예요. 그러면 이 빨강이 직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은 거냐면 이거 얘랑 평행하게 그은 거야. 그럼 기울기가 2야 얘들아. y좌표 모르니까 k라고 잡아. 근데 얘랑 접하게 내가 그은 거니까 연립해서 판별식 0 하면 k가 결정 나겠지. 계산해보죠. 연립 그래서 판별식 0 완전 제곱식 되려면 여기가 이제 플러스 1 돼야 되니까 k는 마이너스 1이겠지. 아니면 판별식 해도 되고 얘들아. 판별식으로 할게. 판별식으로 하면 b' 제곱 마이너스 ac가 0이야 해서 k는 마이너스 1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그 순간 이 빨간색 직선의 방정식이 y는 2x-1이라는 애야.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게 뭐냐면 이 AB의 최소값이 아니라 최소일 때의 A점의 좌표를 알고 싶은 거니까 얘랑 연립해서 A점의 좌표를 구해줘야 돼. 이제 연립하면 얘가 연립한 거잖아. 얘랑 연립했다고 생각해도 되고 이미 아까 연립한 게 얘니까 여기다가 k의 마이너스를 대입해도 되고 그럼 이제 여기서 얘들아 2차 방정식을 풀어보면 x는 1이라는 중근이잖아. 여기서 1이 의미가 뭐냐 얘가 지금 이 방정식이 얘랑 이 빨강이랑 얘랑 연립한 거잖아. 그래서 연립한 x값이니까 교점의 x좌표예요. 그래서 최소일 때의 이 점의 x좌표가 1인 거죠. 그럼 y좌표는 1 대입해서 1 되는 거고 그래서 최소일 때의 a점의 좌표는 이렇게 되는 거고 보통은 최소일 때의 그 최소값이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은 그럼 1,1과 얘와의 거리 구해도 되고 아니면은 이 직선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해도 돼.
그게 훨씬 편해, 보통은. 봐봐, A, B의 최소값만 물어봤다 치면은 내가 이 점 찾는 거 싫은 일이잖아. A, B의 최소값을 대답하려면 내가 이 직선 나온 순간 얘랑 얘와의 거리 구하면 된다고.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 어떻게 구할 거예요? 아무 한 점 잡아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하면 되겠지. 그래서 얘 위에 아무 한 점이나 잡아. 1,0 잡아. 그래서 1,0과 얘랑 점과 직선 사이 하면 이 A, B 사이 거리 최소값. 이 간격은 대답할 수 있게 되겠죠. 지금은 간격을 물어본 건 아니고 이 점을 물어봤기 때문에 연립해서 어쩌고저쩌고 해서 찾은 거예요. 다 중요한 문제들이야. 지금 둘 다 풀어봐, 얘들아. 자, 쭉 고쳐보자. 이 조건만 제대로 이해해 주면 외심의 성질을 알고 있어야 되니까 중상제원이야. 봐봐. 일각삼각형은 얘들아, 외심이, 즉 외접원의 중심이 삼각형의 내부에 있고, 직각삼각형은 외심이 빗변의 중심에 있어.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은 외심이 빗변의 중심에 있고, 둔각삼각형의 외심은 삼각형의 외부에 있게 된다. 이런 성질이 있어요. 그냥 사용하시면 돼요.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거니까.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삼각형의 외심이 BC 위에 있어라니까 직각삼각형이라는 말이야, 얘들아. 이게 이 문제 전부야. 자, 그때 A점의 좌표, 외심의 좌표가 2,i이고 A점의 좌표는 4,1이래. 이거 구하래.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 구하래. 그러면 지금 직각삼각형이니까 BC의 제곱 구하라는 말이거든. 근데 이게 지금 외심이니까 얘들아, 이 길이 숫자잖아. 두 점 사이 거리하면 되는 거니까. 이 길이 다 똑같지, 외심이니까. 그러니까 BC의 길이 결정나서 문제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배경 지식으로 삼각형의 외심이 삼각형의 한 변 위에 있다라는 소리는 그것이 직각삼각형이고 얘가 빗변이라는 말이야. 그것을 배경 지식으로 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 그림에서 그냥 성질 쓰면 저절로 문제 풀리는 문제였어요. 답까지네. 자, 증명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을 텐데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한번 해줄게.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을 G라고 하고 BC의 중점을 B라고 할 때 다음이 성립함을 증명하래. 여기가 D가 되겠죠. 여기 G가 되고 무게중심 이은 거니까 얘들아 이게 지금 중선이야. 이게 똑같이 되겠죠. 중선 정리 쓰라는 문제야 얘들아. 내가 이렇게 선 그으면 내가 지금 중선 정리를 두 번 쓸 수 있다. 큰 거에서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은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해서 얘의 제곱의 두 배야 할 수 있고 중선 정리. 그리고 여기서도 중선 정리 쓸 수 있어. 그러니까 중선 정리를 다음 그림에서 두 번 쓸 수 있어야 되는 문제야. 다시 큰 거에서 중선 정리 한번 쓰고 작은 거에서 중선 정리 한번 쓰는 거야. 아 이거 바꾼 거 영 마음에 안 드네. 자, 중선 정리 두 번 써볼게. 근데 이제 여기랑 여기가 자꾸 나올 거라서 내가 좀 쉽게 풀고 싶어서 여기 네이밍 할게, 얘들아. 이름 줄게. 하트라고 이름 줄게요. 그냥. 여기 2하트 되는 거 괜찮죠? 무게중심 성질. 봐봐. 중선 정리 한번 쓸게. 큰 거에서 쓸게.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큰 거에서 쓸 거야.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여기의 제곱 더하기 여기의 제곱이야. 여기에 제곱하자. 3하트의 제곱, 9하트 제곱 더하기 2배 안 했다. 2배의 9하트 제곱 플러스 BD의 제곱. 이 성립하겠죠? 그럼 이거 정리해보면, 이거 귀찮으니까 여기도 세모라고 하자, 우리. 세모 제곱. 그러면 18하트 제곱 플러스 2 세모 제곱이야. 라고 할 거고, 내가 이런 논리로 증명할 거거든. 지금 좌변을 정리했더니 얘잖아. 우변도 정리했더니 얘랑 똑같아. 라고 말해서 똑같음을 증명할 거예요. 우변을 볼게. 그냥 독립적으로 GB의 제곱 플러스 GC의 제곱 플러스 4GA
제곱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 부분을 일단 중선 정리 쓸 거예요. GA의 제곱 더하기 GC의 제곱은 2배의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이겠지? 중선 정리 쓰고 있어요. 하트 제곱 플러스 세모 제곱이야. 이게 지금 여기 한 거야. 뒤에다가 GA의 제곱 한번 해주자. 4배의 GA의 제곱. GA 여기, GA의 제곱은 4하트 제곱이죠. 해서 정리해보면 2하트 제곱, 16하트 제곱, 18하트 제곱이고, 2세모 제곱이니까 얘를 정리했더니 얘고, 얘를 정리했더니 얘인데 서로 같으니까 얘랑 얘랑 서로 같아야 돼라고 이렇게 증명했어. 그러니까 논리의 증명을 내가 좌변, 우변을 독립적으로 확인해서 결과물이 똑같다라는 걸 통해서 이것과 이것이 같다라는 걸 증명한 거예요. 이게 지금 쉽게 논리를 증명하는 거라서 이렇게 그냥 풀어버려. 아니, 이 문제 포인트는 뭐냐면 중선 정리 2번 쓰는 거예요. 여기서 중선 정리, 여기서 중선 정리. 다음 거 볼게. 이런 거 다 별 붙여놔. 얘들아 엄청 중요해.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런 일을 해석하는 일이 되게 중요한 일이야. 너 이거 2학년 때 3학년 때도 많이 나오는데 선생님 봐봐. 이렇게 사선으로 좌표평면에서 사선으로 몇 대 몇 주지? 그러면 무조건 수선의 발 내리는 거야. 무조건 X축에 수선의 발 내리는 거야 얘들아. 무조건이야. 그래서 이 1대2를 이거 1대2하로 사용하는 거야 얘들아. 알겠죠? 이렇게 바꿔서 해석하세요. 1대2니까 1대2야. 세 개가 평행선이니까 그럼 내가 여기를 A라고 잡으면 이 길이가 2A가 되겠죠? 여기 대응하는 수는 1이라고 조건에 주어져 있었어 얘들아. 이 점의 X좌표가 1이라고. 그러면 내가 이 순간 뭐 할 수 있냐면 얘들아, 얘랑 얘의 교점의 X좌표가 여기 대응하는 수 1마 A고 여기 대응하는 수가 1 플러스 2A거든. 여기 대응하는 수가 1마 A, 여기 대응하는 수가 1에서 2A 오른쪽으로 온 거. 그러면 얘랑 얘의 교점 X좌표가 얘랑 얘야 해서 근계로 문제 마무리할 거예요. 얘랑 얘 교점 X좌표는 연립한 방정식의 실근이니까 얘랑 얘를 연립해. 그래서 얘의 두 근이 교점의 X좌표 1마 A, 1 플러스 2A야 하는 순간 근계 써서 A랑 K 다 결정 난 거죠. 두 근에 합하면은 A 결정 났고 A 결정 난 상태로 두 근에 곱하면 K 결정 나서 문제가 끝난 거예요. 이렇게 푸세요. 알겠죠? 어렵게 풀지 말고. 얘도 똑같이 풀 거야. 문제에서 지금 이 길이가 1이다를 어떻게 사용할 거냐면 수선의 발 내렸을 때 여기 대응하는 수가 1이야 로 사용할 거야. 그리고 얘들아, 얘가 지금 중점이라고 조건에서 줬어. Q의 중점이 이 미드포인트 M이래. 이 길이 똑같다고 조건에 있어 얘들아. 그러면 1대1이면 무조건 수선의 발 내리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1대1이하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길이를 A라고 하고 싶은데 A를 선점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K라고 하고 싶은데 얘 K랑 너희 헷갈릴 것 같아가지고 P라고 해볼게. 여기도 P야. 이 길이를 P라고 잡았어. 여기 대응하는 수는 1 플러스 P고 여기 대응하는 수는 1 마이너스 P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점과 이 점의 좌표가 X좌표가 각각 1마 P, 1불 P가 되는 거야. 근데 이 점과 이 점은 뭐냐? 얘랑 이 직선의 교점이다. 얘랑 얘 교점의 X좌표가 1마 P, 1불 P 하면 문제가 끝나는 거야. 얘랑 얘 교점의 X좌표는 연립한 방정식의 실근이야. 그럼 연립을 해주면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얘의 두 근이 1마 P, 1불 P야 해서 근계 써서 A랑 B 결정내면 끝나겠죠. 두 근에 합해서 근계 한번 써주고 얘들 근계 쓰기 싫으니까 양변 2 곱해서 근계 써. 분수 싫잖아.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해가지고 관계식 만들어서 P랑 A랑 다 구하면 돼 얘들아. 지금 PQ의 길이 물어봤는데 A랑 P가 이거 근계 쓰면 다 결정 나기 때문에 이 점과 이 점의 좌표가 결정 난다 얘들아. 그래서 두 점 좌표 결정해서 두 점 사이 거리 하던가 뭐 P 타 쓰던가 하면 되는데 두 점 그냥 좌표 찾아버려 얘들아. 빨간색 기억해. 사선으로 몇 대 몇 하면은 무조건 수선의 발이라고 생각하면 돼. X축에다가. 가끔 Y축에다 수선의 발 내려서 할 때 있는데 그건 진짜 드문 일이니까
그냥 무조건 x축에서 선을 내려. 자, 다음 문제 볼게. 자, 선분 AB를 5대3으로 내분하는 점을 이렇게 쓰기로 하고 외분하는 점을 이렇게 별로 표현하기로 하자. 그때 DAB라는 게 뭐냐면 얘들아 A랑 B 사이의 거리를 이렇게 사용하도록 할게. 이 문제에서만. 그래서 A랑 B 사이 거리를 K라고 할 때 이 점과 이 점 사이 거리를 K로 표현해봐 라는 문제야.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야. 이런 거 잘 해놔야 돼. 점 찍어 얘들아. 대충 그냥 찍는 거야. A, B 찍어. 그러면 선분 AB를 5대3으로 내분하는 점은 여기 있고 5대3으로 외분하는 점은 5대3 이쯤 있잖아. 그래서 여점의 좌표가 A 동글뱅이 B고 이 점의 이름이 A 스타 B야. 그때 이 거리를 K라고 할 때 뭐 이 두 점 사이 거리를 K로 표현해봐 라는 문제인 거야. 자, 5대3 아직 안 했어. 5대3 할게. 5대3이에요. K는 이따가 쓸게. 내가 지금 여기 K를 자꾸 K로 표현한 분수 나오는 거 싫어서 센스 있게 5A 3A 할게. 5대3이니까 이거 하자 얘들아. 여기 대 여기가 5대3이야 얘들아. 그러면 여기 대 여기는 몇 대 몇이야? 2대3이겠지. 여기 길이가 지금 8A잖아 얘들아. 여기가 2대3이니까 여기에다가 2분의 3 곱하면 얘가 나오는 거야. 여기가 12A야. 확인해보자. 자, 이렇게 되면은 5대 여기 하면은 여기가 20A지 지금. 그래서 얘 대 얘 하면은 5대3 맞지? 그래서 이렇게 싹 다 A로 표현하면 돼 얘들아. 그럼 봐봐. 나 지금 이 길이가 K래. K가 8A야 얘들아. 이 길이가 K라고 조건에서 말했으니까. 그때 내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길이를 K로 표현하는 일을 하고 싶어. 그래서 D, A 동글뱅이 B와 A 스타 B는 일단 A로 표현하면은 15A인데 나는 K로 표현하려고 했으니까 A는 지금 8분의 K잖아. 그래서 15에다가 A에다가 8분의 K 대입하면은 K로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쉽게 푸는데 얘들아 너희 지금 여기 12A 안 될 거거든. 다시 한번 12A 보여줄게. 5대3 내분하는 점이어서 5A, 3A 잡은 건 다 될 거야. 5대3 외분하는 점이야. 그래서 여기 대 여기가 5대3이란 말이야 얘들아. 그래서 비율로 따졌을 때 5대3이야 여기가. 그러면 비율이 2대3이거든. 얘들아 비율이 여기가 비율이 2대3이면 여기 숫자에다가 2분의 3 하면은 여기 숫자 되는 거야. 여기가 하트면 여기가 2분의 3 하트거든. 그래야 2대3이니까. 그래서 이 길이가 지금 8A야. 그래서 8A에다가 2분의 3 하면은 이 길이 되는 거야. 8A에다가 2분의 3 해주면 12A니까 여기가 12A였네 라고 해서 여기를 쉽게 구했어요. 그래서 12A 하면은 여기는 이제 20A가 돼서 5대3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고. 자,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얘들아 이 문제를 좀 쉽게 풀으려면 배경 지식으로 이런 걸 좀 잘해야 돼. 봐봐. 이게 잘 훈련돼 있으면 좀 쉽거든. 예를 들어서 성분이 어떤 길이가 있어. 이 길이가 5야. 근데 여기서 4대 3대 4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이 길이를 구해봐 하면 얘들아 이 길이는 5를 7개로 쪼갰을 때 4조각에 해당하는 거야. 이거 괜찮아? 그래서 이 길이는 이거고 이 길이는 5를 7개로 쪼갰을 때 3조각에 해당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 길이가 이거고 이 길이가 이렇게 돼. 그럼 봐봐. 비율이 4대3 맞지? 두 개 더하면은 7분의 20 더하기 15니까 5 되는 거 맞지? 이런 식으로 길이를 구하셔야 돼요. 다시 해볼게요. 한 번 더. 이번에는 여기 길이가 3이라고 해볼게.
3을 뭐 4대 3으로 비율로 내분하는 점을 2점이라고 했을 때 이 길이가 얼마일까 진짜를 알아보고 싶으면 3을 7조각으로 나눴을 때 4조각에 해당하는 거야. 이 길이는 3을 7조각으로 나눴을 때 3조각에 해당하는 거야. 그래서 이 길이가 이거고 이 길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그럼 이번에 이걸 문자로 바꿔서 3을 1마 k 대 k의 비율로 이 비율로 내분하는 점이라고 했을 때 진짜 이 길이가 얼마냐면 3을 두 개 합치면 1이지 로 나눴을 때 1마 k에 해당하는 거야. 이 길이는 3을 두 개 합치면 1이지 k에 해당하는 거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줄이 끝난 거야. 계산해 볼게. 어쩌고 다 조건 돼 있어 얘들아. 정삼각형이야 이거. 이 길이가 3이란 소리지. 그러면 내가 지금 이 길이를 구하고 싶은데 여기랑 여기의 비율이 문제에서 내분하는 점이니까 1마 k 대 k라고 했거든. 그래서 1마 k 대 k니까 1마 k에 해당하는 길이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3 곱하기 이 길이가 3 곱하기 1마 k가 돼요. 이 길이는 뭐냐? 그러면 3에서 이거 빼면 되겠지. 이 길이 BP의 길이는 3 빼기 3 1마 K 하면 되겠지 지금은. 3K가 돼요 여기가. 계산해 뭐 합쳐서 3 되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가 3인데 여기 1마 K 대 K라고 조건이 주어져 있어 얘들아. 그러니까 이 길이는 3 1마 K고 이 길이는 3K가 돼요. 외분점도 똑같이 한 번 더 할 거야. A, B의 길이를 K 대 1마 K로 외분하는 점이 P'이라는 점이거든. 내가 지금 이 길이를 K로 표현하고 싶은 건데 막 그걸 독립적으로 따로 할게. 여기가 3이에요. 여기가 B고. 근데 여기 대 여기의 비율이 K, A, B를이니까 A, B를이니까 K 대 K 플러스 1이야 얘들아. 여기랑 여기의 비율이. 그러면 K 대 K 플러스 1이면 여기의 비율, 여기 대 여기의 비율은 K 대 1이겠지. K 대 1, K 대 K 플러스 1 되니까. 그러니까 K 대 1의 비율인데 여기가 3이잖아. 그럼 여기는 3K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 진짜 길이가 그냥 3K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진짜 길이가 3K야. 마찬가지 이유로 여기도 3K가 돼요. BC를 하고 똑같이 한 거여서. 자, 이 상태로 이제 넓이의 비를 해주면 문제가 끝나게 돼. 넓이의 비 가하기 전에 빈칸 좀 메꿔볼게. AP의 길이는 3, 1마 K가 되죠. 계산을 하자. 3마 3K가 되죠. 자, 그리고 뭐 A, B'의 길이 여기 3K라고 구해놨죠, 지금. 그리고 내가 지금 P에서 밑변의 수선의 발 내리고 여기를 H, P'에서 수선의 발 내리고 여기를 H'이라고 불렀을 때 높이의 비를 구해보고 싶어, 지금. 삼각형의 높이의 비를. 이 삼각형과 뭐 여러 삼각형의 높이의 비를. 이거 대 이거의 비율을 구하고 싶은데 봐봐. 이거 대 이거의 비율은 지금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봐서 얘들아. B 조그만 거 먼저 하면은 P 대 B, P'이 되겠지. 그래서 높이의 비율은 BP 대 PB라고 부르자. PB 대 P'B가 돼. 그래서 이것 대 이것의 비율이야. 그러면은 이것 대 이거 지금 3K죠? 여기 계산해보면 3K야 얘들아. 3K로 바꾸자. 대 이 길이야. 이 길이를 지금 표현해보면 3K 플러스 3이 되겠지. 이 길이 3K 플러스 3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삼각형의 높이의 비야. 내가 이 두 삼각형 할 거거든. P, B, Q 이 삼각형이랑 이 옆에 새로 생긴 삼각형의 넓이의 비를 할 건데 밑변의 길이랑 넓이의 비로
밑변의 길이랑 높이의 비로 넓이의 비를 표현하려고 해. 자, 그럼 이 상태로 마지막에 넓이의 비 1대4를 사용하자. S1 대 S2로 그냥 바로 쓸게요. 얘 S1 대 S2야. 일단은 S1은 얘들아 2분의 1, 밑변은 얘 3 마이너스 3K, 높이는 여기 높이 비율만 쓸 거라서 이것의 비율이 지금 3K에 해당하죠. 3K. 높이가 이건 아닌데 비율이라서 상관없어요, 얘들아. 넓이의 비율이라서. 높이의 비율 사용할 거야. 대 2분의 1, 얘의 넓이 할 거야. 밑변의 길이는 3K죠. 그럼 이제 높이의 비율이 3K 대 3K 플러스 3이었지.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2분의 1 같이 날리고 3K 같이 날리고 3마 3K 대 3K 플러스 3이 넓이의 비율인데 문제에서 1대4라고 알려줬으니까 정리하면 K가 결정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였어요.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였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너희 내가 방금 했던 거 이해를 해야 돼. 선생님 봐봐. 두 가지를 이해했어야 되는데 이 길이가 3인데 여기를 여기를 1마 K 대 K의 비율로 쪼개면 실제로 여기에 실제 길이는 3을 두 개 합친 거로 나누었을 때 1마 K에 해당한다 라는 거를 사용하는 문제였어요.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